오늘의 정치권 이슈 정치평론가 김재원 박사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이명박 대통령이 조금 전에 박근혜 전 대표를 만나서 같이 이제 점심을 먹었습니다. 글쎄 뭐 특사를 갔다 왔기 때문에 그게 주가 될지 아니면 다른 얘기가 주가 될지 참 궁금한데 무슨 얘기가 오갔을까요? 근데 이제 어차피 특사 이번에 다녀온 유럽 특사가 사실 그렇게 중요한 특사 역할이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예. 다만 이제 수교 50주년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서 시작이 된 것이긴 한데 특사로서의 어떤 외교적 성과에 대한 이야기는 있겠지만 주된 것은 역시 지난 보궐선거 이후에 예. 한나라당의 어떤 지리멸렬한 상황과 또 국정 전체의 난맥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표에게 또 어떤 역할을 맡아달라고 요구하는 당내의 여러 가지 그 요구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대통령과 여권의 최고 그 차기 주자로서 아주 돋보이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 사이에 어떤 역할 분담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다양한 이야기가 주된 그 주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인데 이재호 특임장관이 박 전 대표의 선친이죠. 그 박정희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고 합니다. 어쨌든 한나라당 같은 당인데 글쎄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근데 이제 뭐 같은 당이라 하더라도 또 목적이 다르면 다른 길을 간다면? 사실은 원수보다 못한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제 오늘이 6월 3일이라서 또 63세대의 출신인 그 이재호 특임장관의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역할, 자신의 존재 가치를 또 내세우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라는 그런 트레이드 마크를 부각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를 또 한번 생채기 낼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바로 오늘의 그 어떤 6.3 사태와 관련된 그런 주제가 아니었나. 그래서 자신의 역할 내지는 자신의 어떤 존재 가치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 트위터에 그런 글을 올렸다, 이렇게 봤었습니다. 한간에는 그 친이상득계라고 불려진 한나라당 의원들이 친박계와 좀 다음 차기 주자가 박근혜 전 대표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재호계에서 혹시 또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요. 너무 상상력입니까? 정치는 뭐 상상력이 아주 풍부한 게 좋죠. 그래야 또 다양한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예측 가능하고, 실제로 한나라당 내에서 소위 말하는 친이 직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특히 이상득 의원을 따르는 이상득 의원을 따르는 부류의 이른바 SD 계열 의원들이 자기 주자는 박근혜 전 대표가 현실적인 유일한 대안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박근혜 전 대표를 돕자라고 한다, 이런 속설들은 많이 있고요. 또 그런 분들이 또 실제로 이렇게 서서히 가담을 하고 있는 그런 김새도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과연 어느 정도 가능할지도 어느 정도 가시화될지는 아직도 이 권력의 추가 어디로 가는가를 또 계속 관망하면서 재고 있는 그런 분들이 또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그 이재호 특임장관이 이제 오늘 그 두 분의 오천회동을 앞두고 뭐 특사 외에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청와대가 상당히 불쾌한 반응을 보였는데, 이재호 특임장관은 말 그대로 장관 아니겠습니까? 국무위원인데 대통령한테 뭘 얘기를 하라 마라 이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같아서 글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재호 장관의 지금 최근 행보를.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어떤 말 조심하라 뭐 이런 정도의 거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이재호 특임장관 입장에서는 이번에 당권을 잡기 위해서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을 포기했다, 이런 입장을 직접 밝혔기 때문에 자신이 가야 할 길은 이제 차기 대권 주자로서 자신의 어떤 세력을 모으고 또 자신의 영역을 확보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가 만나서 서로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른바 그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상호 협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버린다면 자신 그 이재호 특임장관이 들어갈 만한 공간은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초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러한 것은 어느 정도 이 대통령에 대해서 또 청와대에 대해서 이 정도는 더 이상은 나가지 말아 달라라는 그런 어떤 외침의 목소리이기도 한데요. 부탁입니까? 아니면 경고입니까? 부탁을 넘어서서 좀 나름대로 자신의 입장은 이것이다 하고 강력히 이야기한 것이라고 봐야 될 텐데, 어느 정도 또 대통령이 받아들일지, 또는 대통령의 생각이 또 전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조금 있으면 곧 발표가 되겠죠. 아마 청와대 회동 결과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예. 있다고 봅니다. 예, 보수 일각에서 박근혜 전 대표와 세종시 문제 때문에 한나라당에서 친박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지지율이 좀 떨어졌다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작년에 그 문제 끝나고 국정 동반자로 뭐 어느 정도로 얘기를 하고 서로 협조하기로 얘기를 한 것을 청와대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회동했을 때도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런 기조가 좀 지지율 때문이라도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조금 이제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이요. 그래요? 예. 작년 8월달 그 상황과 지금 상황은 많이 다른 것이 지금 이제 어쨌든 국민들이 그 대통령 이명박 정권에 대한 어떤 굉장히 실망감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 특히 이번에 분당 지역 보궐선거를 보면 결국은 한나라당의 전통적 지지층조차 이제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가 마냥 화합하는 것만이 자기 정권을 재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네. 서로 또 회의적인 시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표에게 정권 재창출을 위한 아주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 또 당을 추스려달라라는 적극적인 어떤 역할을 부여하는 그런 움직임을 준다면, 손을 내민다면 박근혜 예. 전 대표도 그에 대해서 그 다음에 판단을 할 여지가 있겠지만, 대통령이 그런 의지가 없다면 전혀 이것은 애당초 상상 불가능한 그런 이야기겠죠.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박근혜 전 대표에게 한나라당을 맡아달라, 또 자기 주자로서 정권 재창출에 나서달라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이렇게 정권의 그 중심축으로서도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주게 된 것은 청와대의 전행이다. 또는 한나라당 지도부가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바람에 결국은 당이 제대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지 못했다. 이런 반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박근혜 전 대표가 당을 어떤 의미로서든 당내에서 역할을 하려고 하더라도 결국 청와대와 당의 어떤 위상, 청와대와 당의 어떤 역할 분담이 엄격하게 보장되지 않는 한은 결국 박근혜 전 대표가 당을 직접적으로 당의 당내에서 역할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그렇게 보죠. 네. 지금 이제 오늘도 국회에서 그 외교 통일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는데 예. 지금 남북 정상회담 비밀 접촉설. 예. 오늘 지금 한나라당 의원들도 이 지금 정부를 비판하면서 왜 이렇게 굴욕적으로 그런 걸 했느냐. 뭐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또 천안함 연평도에 대해서 사과를 반드시 받아내야지만 뭔가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뒤에서 이런 걸 했느냐라고 비판이 거세요. 이거 지금 어떻게 이 정치적 후폭풍이 갈지 이거 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보수 진영에서 보면 이 정권은 쓸개 빠진 정권이죠. 그만큼 얻어맞고도 도리어 아무런 어떤 사과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걱정을 해서 사과를 예. 제발 해주세요. 정 안 되면 사과처럼 보이게라도 해주세요. 이렇게 나선 꼴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한나라당 보수 진영에서도 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예. 뭐 야당은 야당대로 이런 비밀 협상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예. 공격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현 정부가 물론 차기 총선에서 이제 오히려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영향이 극대화되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는 그런 어떤 이해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예. 여지가 있긴 있지만, 그러나 이번에 보여주는 것은 이것은 과연 국가 간의 협상이냐, 적어도 북한을 다루는 프로들의 협상이냐에 대해서는 현 정권을 지지하는 세력조차도 예. 굉장히 허망하게 보는 그런 입장이 될 수밖에 없죠. 예. 네, 이석현 의원이 지난번에는 오발탄을 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을 어제 몇 가지 질문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종시 파란 이후에 박근혜 전 대표 한 명을 사찰하기 위한 팀이 있다 이런 걸 폭로를 했는데요. 예. 뭐 국회 안에서 벌어졌으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국정원에서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러는데. 국정원은 뭐 당연히 그러겠죠. 예. 원래 지금까지 한 번도 인정을 한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네. 또 정권이 바뀌면 꼭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보면 지난번 검찰 수사를 보면 이명박 TF팀, 박근혜 TF팀이라 해서 야당 주자에 대해서 어떤 뒷조사를 한 팀이 실제 있었고 처벌도 받았었죠. 예. 그러나 이제 한나라당 정권이 들어와서 과연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전 대표를 사찰하는 대규모 팀이 구성되었다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석현 의원이 어떤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사람 이름 하나 제시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앞으로 이석현 의원이 어느 정도 증거를 내놓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후 소식들도 저희가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예. 지금까지 정치평론가 김재원 박사와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